네, 오늘은 넥스클리퍼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관련해서 어떻게 여기 참여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이제 가이드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문서는 제가 오전에 공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뭐 관련돼서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계속 보실 수 있고요. 어,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그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 구축이 가장 필요한데, 뭐 다들 이제 그 기술적인 이해도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소스 관리를 위해서 소스 저장소를 Git을 사용합니다. GitHub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GitHub의 주소는 지금 제가 공유드린 것처럼 넥스클리퍼의 클레버 들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그 각자의 계정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이 부분을 포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포크를 해서 어디로 옮기겠다 하면 되고 저는 이미 이제 포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제 포크를 받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죠. 컨트리뷰션 하시는 분들이고 네, 내용들은 이렇게 있고요. 자세한 것들은 뒤에 다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포크 앤 풀리키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크를 받아가서 이제 코드를 개발하게 되면 풀리킷을 날리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뭐 이거를 어떤 가져갔다 해서 지금 여기 가져왔다 포크를 받았다 원래는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인데 제가 아까 거기를 들어왔던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클레버라는 오픈 소스고 뒤에 이제 넥스 클리퍼의 클레버는 이 오픈 소스를 또 다시 활용해서 플랫폼 형태로 딜리버리 플랫폼 하는 엔진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걸 가져갔고 넥스 클리퍼의 딜리버리 단계에서 이 부분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크를 받아왔는데 포크를 받은 것 중에 제가 떤 업데이트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직접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리드미 가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수정을 여기서 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시작 단계인 분들도 계셔서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마이너스를 제가 하나 넣었어요. 네, 많이 티는 안 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요 내용이 지금 보시면 커밋에 제가 now로 떨어지죠. 지금 리드미를 수정했어요. 요거를 보면 마지막에 제가 요걸 수정한 게 나오죠.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시면 마이너스 드랑이 보이죠. 요게 지금 요 상위 클레버 원래 이제 오픈소스 부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22시간 전에 돼 있다고 하죠. 이러면 제가 여기서 플리캐스트를 올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올리냐면 넥스 클리퍼 클레버 가서 지금 변경된 건이 있으니까 컴페어로 가셔서 제가 개발한 건이 지금 클레버의 클레버리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 대한 참여를 하겠다. 여기 보면 다른 분들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create pull request로 날리면 네, 뭐지 for update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영어로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방향을 잘 보시면 next 클리퍼의 클레버가 클레버리 클레버로 업데이트 그러니까 풀리켓을 날리겠다 업데이트 요청을 하겠다 업데이트는 이미 제가 했죠 이거를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순간적으로 바뀌었어요. 좀 전에 이게 넥스 클리퍼의 네 클레버였는데 제가 풀리켓을 날리는 동안 위치가 여기로 원래 있는 메인 스트림이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켓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머지 포 업데이트라고 보이시고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이제 메인테이너나 커밋하고 관련을 하실 거예요. 커밋된 정보들,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것들 보면 업데이트 내용이 보이죠. 비교해서.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주석도 달 수가 있어요. 뭐 thanks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랑.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풀 리퀘스트를 반영을 합니다. 네. 뭐지? 그리고 이제 합쳐졌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메인이죠. 원래는 메인에 가서 보면
리드미 아까 네. 밑에 부분 반영이 됐어요. 여기 마크다운이란 부분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마크다운 부분은 어떤 특정 그 규칙을 주면 자동으로 화면에 보여줄 때 어떤 이제 후처리를 해서 보여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를 넣으면 네, 블릿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업데이트가 된 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여기를 포크를 해 가셔서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포크를 해 가셔서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반영을 하시고 반영하는 부분도 뒤에 기술 알려드릴게요. 반영하시고 나서 플리켓을 날리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합치는 형태로 컨트리뷰션 진행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슈 티켓 요런 게 있습니다. 클레버리에 클레버리 들어가는데 이것도 메인인 클레버리고 보시면 저희가 넥스 클리퍼에서 이걸 진행하지만 여기 반영되는 부분은 넥스 클리퍼에 원래는 저희가 향후에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매트릭 대시보드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의 그런 서비스 그 넥스 클리퍼라는 부분을 새로 개발하게 될 때는 여기에서 이제 이슈를 등록할 수 있어요. 이슈. 근데 클레버리 여기 넥스 클리퍼에서 포크한 클레버에는 이슈 티켓이 없어요. 왜냐면 요거 이제 메인에서 생성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티켓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블라블라에 블라블라블라 해주세요. 어디에 무슨 버그가 있어요. 앞에 그 쓰는 방법은 뭐 에이전트에 문제가 있으면 에이전트 뭐 버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뭐 매니저다 매니저의 버그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네, 중괄호 하고 대괄호죠. 대괄호 하고 뭔가 적어주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 내용 보면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웹 콘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버그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그거를 이제 뭐 여기 컨트리뷰션 하신 분이랑 저랑 보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사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깃을 이제 제일 먼저 받으면 클론부터 하거든요. 클론하고 최신 업데이트에서 풀을 받고 내가 추가한 게 있으면 애드를 하고 그다음 상태를 보고 커밋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걸 남기고 푸시해서 최종적으로 그 업데이트를 업로드를 하는 형태인 거죠. 이 내용을 좀 볼게요. 클레버를 기본적으로 가시면 창들이 지금 많이 떠 있는데 코드에 대한 부분 이제 HTTPS로 할 경우에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해줘서 가지고 와야 되면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네, 요걸 해서 기술을 넣는데 그 보통 보시면은 그 세팅 쪽에 보면 여기에 SSNGPG 키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내 정보를 키 정보를 등록을 해야지 자동으로 그 SSH에 접속을 해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 안 넣고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미 그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까지 세팅하는 법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링크가 있어요. 네, 그거는 GitHub SSH 키 등록하면 나오죠. 네, 등록하는 법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키를 생성하고 키 생성한 거 뒤에 제가 그 실습할 거예요. 그래서 키 생성한 거를 허블 키를 복사를 해서 여기 집어넣으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도 제가 추가를 할게요. 네.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줘야겠네요. 그 부분은 네, 이렇게 하고 GitHub에 등록. 네,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클론을 해서 카피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 부분 아까 코드를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복사가 되고 저는 이제 일단 터미널에 작업을 해볼게요. 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상에서 따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디나 이런 세팅이 있으시면 그런 걸 통해서 하셔도 되고, 일단은 아니면 뭐 그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버추얼박스라든지 이런 걸 하이퍼바이저, 하이퍼비 이런 걸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만들어 놓은 서버에 접속을 해서 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용으로 하나를 만들게요. git 클론 명령어를 써서 이걸 받으시면 되고요. 네, git 클론 통해서 받았고 클레버라는 거 생겼죠. 이 내용대로 최신으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줘요. 내가 누구다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거는 그 깃허브에 있는 계정 아이디로 해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다른 그 인식을 자동으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깃허브의 이메일 주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록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git remote라는 -v 하면은 보이죠? 넥스 클리퍼의 클레버라는 곳에 붙었어요. 이거 수정할 수도 있고요. 네, 뭐 딱히 지금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거를 받아오는 거는 풀이라는 명령어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이미 최신이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수정한 것 중에 이 부분에 맨 아래를 보면 점이 하나 들어온 거 있죠. 이거 뺄게요. 네, 뺐어요. 뺐고 지금 저는 이제 빔을 쓰는데 굳이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이디 통해서 하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git status라고 입력하면 변경 사항들이 보이죠. 수정이 됐다 나오는 거. 빨간색은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상태 값을 git에 커밋에 반영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git add 하고 뭐 readme 요걸 해도 되고 보통 이제 그냥 별 해서 다 찍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보면 네,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커밋으로 하고 -m 메시지 한 번에 같이 커맨드 라인에 넣을 수가 있어요. update for test record 라고 하고 git status로 볼게요. 네, 커밋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커밋 보면 git 로그에 보면 네, 제가 제일 언제 뭘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죠. 네, 요거를 그 앞에 지금 수정 커밋한 것 이전 단계로 가려고 하면 여기서 리셋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볼게요. git reset 하고 -f 하면 파일이 직접 다 돌아가요. false. 됐어요. 그래서 리드밀 다시 볼게요. 맨 아래. 파일 안 들어갔네. 마이너스 하드였나? 네. 마이너스 하드. 됐어요. 그래서 리드밀을 볼게요.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git 로그 가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반영한 게 이제 하드로 해서 처음으로 다 돌아와 버렸네. 네. 네.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git status를 해보면 안 됐고 git add 완전 롤백이 돼버렸죠. 네. 스테이터스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git commit m update for test record 됐어요. 그리고 git push를 해요. 원래는 오리진 마스터라는 이제 타겟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시를 한번 해도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게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클레버의 시간 잘 보셔야 돼요. 네, 21초 전에 올라갔어요. 이 내용을 보면 네, 마이너스 부분이
이거 다른 것도 리듬이 마이너스 부분이 수정이 됐죠. 연행이 나와요. 보시면 앞에는 제가 메일 주소를 제대로 넣었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인식이 되는데 메일 주소를 여기 이제 깃허브에 없는 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임의의 사용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앞에 입력했던 부분 컨트롤 R 해서 메일 부분 제가 요거를 넥스트클라우드 안 하고 원래 제 거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테스트 다시 할게요. 테스트 올렸어요. 네. 그래서 보면 저도 떨어지죠. 그 깃허브에 등록된 저희 이메일을 보고 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소스를 업데이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본 거는 클론, 풀, 애드, 스테이터스, 커밋, 푸시 다 알아봤고요. 네, 브랜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깃은 이렇게 프로젝트 자체를 포크를 떠요. 포크를 뜬다는 게 그 진짜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포크죠. 포크를 딱 찍어서 내 저장소를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만든 내 저장소에서 변경한 거를 너한테 머지하기 위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풀 리켓을 날린 방식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여러 명이서 프로젝트 가지고 와서 또 여러 명이서 작업할 경우 브랜치로 그 쪼개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git 브랜치라고 했을 때 마스터 브랜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여기는 브랜치 정책이 없기 때문에 마스터 하나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브랜치 에이전트 데브라고 해서 만들어져요. git 브랜치 하면 에이전트 데브라고 생겼죠.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면 저기로 넘어가요. git 체크아웃 하고 에이전트 데브 됐어요. 그리고 git 브랜치 하고 보면 에이전트 데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코드를 수정하는 건 마스터의 변경이 생긴 게 아니라 새로운 가지에서 새롭게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이게 파일이 어떤 누군가가 뭐 A 파일을 만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A 파일을 만지면 이게 컴플릿이 떨어지거든요. 일명 이제 쫑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리드미에서 테스트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네, git add status git commit 할게요. update for agent dev test 푸시를 하면 푸시를 업스트림을 오리진 에이전트 데브로 올리라고 하죠. 이게 이제 브랜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디로 올릴 건지 명확히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데브 올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손댔던 리드미에는 테스트 요런 부분이 있네. 네, 여기는 테스트가 없죠. 지금 기존 여기 마스터는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마스터가 아니라 에이전트 데브. 네, 에이전트만 개발한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날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인데 여러 브랜치를 가지고 쪼개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머지 그 플리캐스 통해서 머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뭐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컨트리뷰톤 진행하면서 저희 쪽에서 조금 정리를 한 번에 해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깃 관련해서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거고 뒤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가상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앞에서 이제 그 깃은 알아봤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할 때 맥북에 모든 걸 다 깔고 개발을 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맥북 또는 뭐 그 내 노트북 이런 데서 그 개발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앞에 작업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DB나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놓고 작업을 했다. DB는 뭐 도커로 작업을 했다. 근데 그 다음번에 개발을 진행할 때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푸시하고 했더니 안 돌아가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내 노트북이나 내 PC에는 이미 이제 도커로 DB가 동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DB 커넥션에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 올린 것 봤더니 그 이제 바라보는 DB가 새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의 그 위치가 아니라 기존에 내가 도커로 띄워놨던 거기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내가 개발한 것과 사람들이 같이 쓰는 것 그리고 서비스에 올릴 것 이게 안 맞아지니까 웬만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그 개발 프로젝트를 띄워서 거기에 필요한 환경들을 새롭게 시작해서 올리라고 이제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뭐 전문용어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데 스노우플레이크는 눈이 자꾸 쌓이면 앞에 있던 내용들이 다 적층이 되면 뒤에 나중에 갔을 때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방법. 요즘에는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윈도우 같으면 하이퍼비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오픈 소스로 있는 버추얼박스 이런 걸 써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이미지를 넣어서 거기에 이제 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쓴다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즘에는 이제 베이그란트라는 도구가 있어요. 베이그란트는 이제 해시코프에서 만든 건데 내가 사용하는 맥북을 하나의 일종의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 버추얼 머신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게 되고 나면 버추얼 박스를 베이그란트가 통제를 하고 여기 필요한 이미지나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유용합니다. 제가 이제 베이그란트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버추얼 머신에는 도커랑 도커 컴포즈 이런 거 다 같이 올려줘요. 이걸 이제 그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데 이 해당 깃 가보시면 여기에 사용법이 굉장히 쉬워요. 해당 요 깃을 포크를 하고 네. 요 내용을 받아 쓰는 건데 지금 요 분이 네. 깃을 가지고 와서 기본적인 제 노트북 환경 가보겠습니다. ADIR 테스트 가서 깃 클론 깃이 깃 클론이 됐죠? 자,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베이그란트 도커 클러스터에 가보면 CTL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 열어볼까요? 볼까요? CTL 뭔지? 딴 건 아니고요. 베이그란트 배시 스크립트예요. 베이그란트가 없으면 받고 그 다음에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 스타트 네, 스타트를 위한 업 이런 것들 스타트 스탑 그리고 연결 리로드 주로 쓰는 베이그란트 커맨드를 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이그런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URL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박스에 대한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CTL이라고 하시고 네. 0이라고 하면 버추얼박스랑 베이그런트 다 설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버추얼박스를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은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베이그런트 버전과 버추얼박스 버전이 잘 맞아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베이그런트라는 파일을 만들어 뒀는데 이 파일은 이게 그 베이그런트라는 애가 버추얼 박스를 가동을 할 때 받아올 기본적인 OS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주소는 여기죠. 여기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OS 이미지가 다 같이 있어요. 요걸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베이그런트 API 버전 2를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베이그런트 버전과 베이그런트 API 버전 그리고 그게 호환이 되는 버추얼박스 버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깔아두신 게 있으면 삭제를 하고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수동으로 다 하나씩 다 깔아서 쓰셔도 돼요. 뭐 버추얼박스 설치하시고 베이그런트 따로 설치하시고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놨던 베이그런트 파일, 이 설정 파일을 직접 제작을 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편의상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CTL 요거를 하면은 0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 설치가 돼요. 근데 저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또 진행은 따로 안 할게요. 네,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이거 쓰시면 되고 네, 여기서 그 1번을 누르면 이제 스타트 BM이 올라가고요. 도코01.dev라고 해서 제가 미리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아까 CTL이랑 실행할 때 특정 호스트 네임을 안 잡으면 디폴트로 도코01.dev라는 호스트명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여기 폴림이라는 분이 OS 우분투 이미지를 올려놨어요. 그럼 이 이미지에다가
이미지를 가지고 버추얼 머신에 올리고 그 버추얼 머신에 필요한 그런 설정들을 다 자동으로 프로비전 해줍니다. 이 베이그런트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기본적인 랩탑이 어떤 엔터프라이즈급의 전문적인 자동화 프로비전 도구 이런 걸 쓰는 것처럼 약간 베이그런트가 그런 걸 도와줘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고 여기서 개발하게 되면 완전 새로운 개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쓰고 버리는 형태로 뭐 라이브러리가 뭐 계속 그 스노우플레이크 형태로 쌓여가지고 어떤 걸 쓰는지 모르고 뭐 무거워질 필요가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딱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됩니다. OS가 올라오는 시간이 좀 걸리죠. 지금 이 부분은 버추얼 박스에 보시면 네 새롭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 녹색으로 떠 있는 부분 요게 새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여기 필요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베이그런트는. 네 그래서 우분투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받고 있죠. 작업들을 하고 도커 컴포즈 다 자동으로 깔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베이그런트 올라왔어요. 보시면 IP가 새로 있어요. 이렇게 19168. 네. 맞아. 이게 네, 8000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IP가 여기였죠? 8000번. 네, 여기 떴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 맥북에, 제 노트북에 새로운 가상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깃 작업을 하는 거죠. mkdir dev로 가서 앞에 작업했던 깃 이거를 가지고 와볼게요. 코드 클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git 클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키 값을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키를 등록을 해볼게요. 키를 어떻게 등록하냐면 제가 주로 쓸 키를 만들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여기가 맞나요? 키는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키에 대한 부분. 네. SSH 키 SSH 키죠. SSH 키죠. 네. 어떠하시니? 이렇게 해서 여기 위치에 IDRS를 만들겠다. 프로바이트 있는 것도 없을게요. 패스워드 누르셔도 되지 않았어요? 생성이 됐어요. 이 이메일 키니까요. 제가 이제 바꿔서 쓰겠지만 일단은 여기 경로 가보시면 좀 전에 이제 만든 게 나오죠. 네. 퍼블릭 키를 점 퍼블릭 키. 요 키를 요 키를 카피를 하셔서 일단 앞에 있었던 세팅 부분에 SSH 키 요거 지금 다 지워야겠네요. 제가 테스트용으로 쓸 거니까. 뉴 키를 만들고 네. 키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요 키를 앞에 만들어 놨던 .ssh 여기에 authorized key 부분에 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제 요 유저가 여기를 접속할 수 있게 돼요. 네. 나가볼게요. 나갈 필요 없이 여기 이 주소로 들어가는 걸 테스트를 해볼게요. SSH 바로 들어왔죠. 키가 있기 때문에 아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안 물어봐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 공간이지만 여기 이제 그 노트북이지만 이 환경들을 여러 개 쪼개서 쓸 수 있고 이 안에서 키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 키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아이디 세팅할 때도 보면 이 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접속하는 것들 해볼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로 설치가 끝났고 베이그런트로 이걸 컨트롤했고 도커, 네, 도커를 볼게요. 도커도 보시면 제가 여기 접속을 했잖아요. 접속한 내용에서 이제 도커 ps 수도 도커 ps 하면 도커가 지금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죠. 네, 도커 im 이미지즈 수도로 해야 되네. 네, 수도. 네, 수도가 일일이 치기 귀찮으시면 수도 마이너스 i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도 없이 베이그런트 안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도커 run 비지박스 하면 비지박스를 받아온 걸 테스트를 하죠. 네. 도커 ps 하면 올라가는지 보고 마이너스 a 하면 전체 주거니까지 다 보여요. 이게 귀찮으시면 DCS라고 치시면 돼요. DCS라고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인데 위치가 여기거든요. 도커 CLI 커맨드. 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사용법은 여기 다 있어요. 네, 여기 찍어볼게요. 클릭해보면 네, 제가 이렇게 화면 녹화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이랑 사용하는 방법들 다 있어요. 요거 보시고 도커 작업하실 때 뭐 생성, 삭제, 이미지 받아오고 뭐 화면 조회하거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조해서 쓰시면 되고 코드는 뭐 이렇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죠. 퍼미션 바꾸는 것들, 설정하는 방법들이고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것들도 이미 그 앞에 제가 이미지에다가 그 프로비전 할 때 다 집어놨어요. 그래서 따로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수동으로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 여기 사용되는 커맨드들은 다 여기 카피가 됩니다. 이 영상이 네 아스키네마라고 해서 여기 사용되는 커맨드는 다 도커에 있는 커맨드들이에요. 요거 빼고 SA 빼고 네 스탑 실행 모형 다 있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커 환경까지 되고 저희가 앞에 이제 코드를 넣었던 건 이걸 복사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클레버에 다시 클레버가 아니라 넥스클리퍼의 클레버로 가면 넥스클리퍼의 클레버 네 가서 요거를 코드를 받을 거예요. 카피 됐고 유저 계정으로 갈게요. 루트 계정으로 가면 나중에 아이디를 연결하기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인지 베이그런트가 기본 계정이에요. 베이그런트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git 클론을 해볼게요. 아, 앞에 만들어놨던 키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제 로컬 노트북이죠. 노트북에 보시면 제가 테스트 데브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베이그런트 도커라는 곳이 있죠. 다시 볼게요. 여기 위치에다가 키를 가져다 두시면 돼요. 어디 키냐면 밑에 제 경로에 SSH에 ID, RSA 요 키를 요 키를 여기다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여기 ID, RSA가 이게 프라이빗 키예요. 프라이빗 키가 이제 들어가 있고 요거는 공유되면 안 돼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안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긴 아니죠. 여기가 베이그런트 보시면 LL 해서 베이그런트는 경로가 마운트가 되어 있어요. 로컬에 그 로컬 노트북에 있는 경로를 버추얼 머신에서 마운트를 걸어내서 썼어요. 그리고 보시면 좀 전에 ID RS에 제가 여기 가져왔거든요. 요거를 마운트 DF에서 볼게요. 보면 베이그런트라는 경로가 사실은 그 상위에 있는 경로예요. 그걸 마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 경로 유저 경로에 SSH 가셔서 가지고 올게요. 베이그런트 경로에 있는 아이디를 여기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여기 카피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깃을 다운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클론을 하죠. 컨트롤 R에서 클론 할게요. 그러면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열쇠와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프라이빗 키는 열쇠고 퍼블릭 키는 자물쇠예요. 자물쇠는 노출되어 있잖아요. 열쇠는 숨겨져 있고. 그래서 제가 자물쇠를 깃허브에 올려놓고 열쇠가 제 로컬에 있어서 그거 가서 열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레버가 복사가 됐어요. 여기 다 있죠.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거는 어떤 거냐면 요 부분이죠. 하이퍼바이저 설치했고요. 하이퍼바이저는 이제 번거로우니까 베이그런트 통해서 전체를 다 설치를 했어요. 하이퍼바이저 올라가 있는 OS들도 같이 베이그런트에서 가지고 설치를 했고,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이지인스톨 보시면 되고요. 도커 컴포즈, DCS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프로비전 통해서 다 설치를 했고, 수동으로 가실 분들은 여기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키 생성해서 키를 복사 페이스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했고, 자세한 거는 여기 이 내용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VS 코드를 세팅을 해볼게요. 아이디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VS 코드를 쓰거든요. VS 코드는 일단 무료고요. 잘 되어 있어요.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어져 있고, 뭐 고랜더 쓰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받으신 걸 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띄워보세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새 창을 열어볼게요. 제가 기존에 열어놓은 요 새 창이네요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고를 쓰려면 고 플러그인 있어요. 요거 쓰시면 되고, 라이브 쉐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딩을 여러 명이서 같이 라이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이랑 이제 코딩하는 부분도 있어요. 코드를 쓸 수도 있고, 저는 빔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빔 플러그인도 썼어요. 그럼 키보드만 가지고 마우스 없이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편함이 있죠. 그리고 리모트 SSH 이거는 설치하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리모트 SSH는 원격 환경에, 그러니까 그 버추얼 박스로 만들어놨던 아까 그 VM 그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소스 코드가 없는데, 버추얼 박스로 아까 저희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놨죠. 이 환경이 여기서 보셔도 그 IP 값을 볼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트로 해놨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 가서 볼게요. 보시면 얘가 19168 10에 11. 그럼 여기 가서 리모트 SSH 커넥션 이걸 합니다. 그리고 새로 add new SSH 넣어요. 그럼 SSH 저건데 SSH 베이그란트라는 계정으로 들어가고 여기를 정하죠. 프로필은 리모트 프로파일을 새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 계정 밑에 리모트 프로파일 VS 코드를 위한 SSH 프로파일을 보시면 돼요. 넣어놨어요. 그래서 커넥트 합니다. 그러면 엔터. 보시면 돼요. 베이그런트의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는 베이그런트예요. 키가 안 들어왔나? 키를 요거가 프로파일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계정을 베이그랑라고 줬죠. 베이그란트. 리모트 SSH 커넥션. 접속이 됐어요. 떴죠. 보시면 폴더 오픈 폴더 어디로 할까요? 베이그란트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데브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아까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러면 클레버 여기에요. 여기 위치 여기 클레버
원격적으로 접속을 했어요. 네. 맞나 안 맞나 해볼까요? 제가 터치 메롱. 그럼 여기 터치 메롱이 생겼죠? 네. RM 메롱 하면 사라졌죠. 네. 여기 원격지 붙은 거예요. 원격지 여기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랩탑이 아니라 내가 랩탑 안에 만든 하이퍼바이저에 버추얼 머신에 붙은 거거든요. 여기 작업을 하시면 돼요. 코드 여기 받아놓고 만약에 여기 업데이트 부분이 생겼다. 제가 이거를 뭐 도커 파일 리드미 수정해 볼게요. 만만한 게 리드미니까. 네. 여기를 했다. 수정했다. 수정을 했다고 하면 여기 브랜치에서 업데이트 할 거냐 물어봐요. 업데이트 된 내용이 이 내용이다. 그래서 VS 코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다시 가보면 VS 코드에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고라는 플러그인과 리모트 SSH. 리모트 SSH는 밑에 그 맥북에서는 이게 커맨드 P 하면은 이게 나와요. 네. 그래서 리모트 커맨드 P가 아니죠. 커맨드 쉬프트 P 하면은 리모트 SS 이런 거 실행할 수 있고 윈도우 쓰시면 F1번 쓰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요 세팅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여기 해당 그 플러그인 부분에 여기 플러그인 여기 있거든요. 리모트 SSH 플러그인 보시면 여기 사용법들이 나와요. 네.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고에 대한 부분도 고인스톨이라고 해서 이것도 만들어놨어요. 그냥 이렇게 컬 S는 사일런트죠. 조용하게 하고 L은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해당 링크가 한번 리다렉션 걸릴 때 리다렉션 된 곳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시로 실행하라 이렇게 하면 고에 가서 최신판을 가지고 와서 이 고 메인 그 오피셜한 곳에 갑니다. 지금 저걸 까서 볼게요. 네. 배시를 지금 실행을 안 하죠. 보면 네. 해당 OS에 대한 체크를 해요. 지금 이게 리눅스인지 확인을 하고 URL이 있는데 여기를 가요. 네. 여기를 가서 볼게요. 실제로 뭐가 있는지. 고의 공식 사이트에 다운로드 받는 곳인데 요거를 이제 받아오게 돼 있어요. 보시면 배시 프로파일 루트로 돼 있어요. 이거 루트가 되면 안 되거든요. 수도 시치온 베이그란트 좀 베이그란트를 좀 배시 프로파일 배시 rc 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네 가지고 가볼게요. 고는 지워줘야 되죠. 이게 맞나? 네, 파일 다운을 다 받았고 네 요거를 한번 새로운 세션에 이거 바뀐 경로 고의 경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번 하라고 하죠. 됐어요. 적용이 됐어요. 그럼 이제 고 됐어요. 고가 설치됐어요. 터미널에서 볼까요? 플레이보의 CMD 에이전트 플레이보의 메이크 런 하면 네 동작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빌드하고 러닝이 동작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크 파일을 메이크 파일 여기 메이크 파일은 뭐냐면 메이크 커맨드 통해서 여러 다양한 작업들을 이제 매크로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여기서 메이크 쓰시면 새로 나와요. 여기 나와요. 메이크 보시면 저기 노란 빌드 새로 진행하고 시간 나오네 에이전트 내서 하죠. 네 여기까지 보죠. 네 메이크 근데 지금 여기 나와요. 요걸 바꿔볼게요. 앱스 닫아버렸네 제가. 에이전트
make 파일 됐죠? 여기서 make 함정이 나오죠. 네. 이걸 지우면 make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make run 또는 빌드라면 이 빌드 커맨드 실행되기 전에 require라는 알리아스로 물린 걸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빌드하기 전에 고get u로해서 여기에 대한 그 최신 패키지를 받아와라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빌드 하면 고get u로 받아오죠. 그래서 최신 거를 가지고 오고. 근데 지금 여기 이 해당 경로에서는 그 모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 있지도 않고 상위에 가보면 여기 고 모드 여기에 패키지들이 최신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빌드할 때 필요한 패키지들 다 자동으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make 파일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run 베어메탈이 아니라 이게 이제 랩탑이다. 이 플랫폼이라는 부분은 보시면 넥스클리퍼가 아니라 클레버에 여기 스크립트라고 해서 프로비저닝 할 때 사용할 스크립트를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베어메탈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해요. 이 부분은 이제 VM인지 아닌지 버추얼 머신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도커가 있으면 삭제를 하고 네스티브 뭐 VM을 올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프로비저닝을 위한 스크립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스트 용도는 리눅스 랩탑이라 해서 이거는 리눅스에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베어메탈이 아니라 이렇게 리눅스 랩탑이라고 하고 make run 테스트 런을 하죠. 위치가 바뀌었네. cmd 클레버 에이전트 가서 make run 그럼 여기 랩탑으로 바뀌어서 들어갔죠. 네. 랩탑. 지금 이 부분 개발 중인 부분에 있어서 통신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에러가 나는 건데 지금 한참 개발 중이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선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어찌됐건.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도커 커맨드는 여기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드미에 대한 부분은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그 기본적으로 표현되는 부분 깃에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화면에 나온 이 부분 설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여기 readme.md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샘플로도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 구분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여기 정리가 잘 된 게 있더라고요. 요 분이 쓴 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올리면 도큐멘트도 완성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샘플은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메이크 했고 그 모드는 그에 필요한 패키지 이거 열어볼게요. 그 메인 정보에 보면 이런 패키지들이 있어요. 패키지 보면 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일종의 라이브러리 같은 거 패키지 형태로 만드는데 여기 이제 내장 라이브러리, 내장 패키지인 거고 그 외에 외부 깃허브에 있는 이런 것들도 가져가 쓸 수가 있어요. 원래 정상으로 적용이 되면 이런 거 외부에 이런 거 커맨드를 누르면 해당 위치로 얘가 읽어가죠. 가요. 네, 가고 예를 들어 가지고 common and new standard error rep 요거를 커맨드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 위치로 보내줘요 자동으로. 네, 아이디는 이런 게 편하죠. 네. 윈도우는 커맨드인데 리눅스는 저기 맥북은 커맨드인데 윈도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컨트롤인가요? 알트인가요? 네,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이거를 바꿀 건지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면 커밋을 하겠다는 거고 일단은 풀 리퀘스트에서 업데이트 된 거가 있는지 먼저 받아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업데이트 된 게 퍼미션 디나이 퍼블리킹 이거 지금 다시 설정을 다시 해야겠네. 제가 아까 서버 쪽 건드려 가지고 네,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뤘던 거는 아이디 세팅하고 고랭 설치하고 그다음에 쉘 스크립트에서 기본적인 거 메이크 파일 동작하는 것들 알아봤고요. 요거 이제 메이크 파일 사용법은 뭐 메이크 뭐 run 빌드 올 이런 등등이 있겠죠. 네,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네, 이렇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신저로 말씀 주시고요. 어,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거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기세 보면은 이슈 등록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슈 통해 가지고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어디 버그가 있다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그거 보고 저희가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들어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개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해당 git 프로젝트죠. 도커 컴포즈라고 있습니다. 이걸 열어볼게요. 도커 컴포즈는 해당 도커 이미지들을 설정들을 다 적용을 해서 일종의 뭐 클러스터 형태로 묶든지 세트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성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미 설치가 된 도커 컴포즈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 수도를 해야겠죠. 도커 컴포즈 업을 하면 DB랑 그리고 이제 클레버 매니저 테스트할 수 있는 API죠. 이게 다 이제 자동으로 다 받아집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고요. 보시면 도커 이미지를 받아오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도커 이미지가 올라올 때 거기에 관련된 로고들도 다 보여줘요. 그래서 DB가 올라오고 매니저가 작업하는 것들 다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대로 올라오나 볼게요. 여기 191.168점 12, 12 8090 네 404 떨어지는 건 지금 API에서 규격을 안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하면 네 되죠. 이미지 받아오죠. 네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도커 컴포즈 업 하실 때 마이너스 D에서 데몬 모드로 네 백단에서 돌게끔 해주시고 DCS를 보시면 해당 프로세서 정상으로 다 돌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테스트 하시면 돼요. 컨트리뷰터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